MOC송. 안녕하세요 여러분, MOC송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이 렌더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이 렌더를 하기 전에 제가 구조물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이 구조물 같은 경우는 총 45스텝으로 제가 이 브릭 하나를 쌓을 때마다 스텝을 하나씩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총 45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이렇게 브릭 하나를 쌓을 때마다 스텝을 나눠준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조물 하나 창작을 했으면 자, 렌더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이 렌더링을 할 때 이 위에 보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 메뉴가 있는데 포토리얼, 포브레이, 애니메이션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될 게 바로 이 포토리얼인데요. 이 포토리얼 같은 경우는 렌더 퀄리티를 세 단계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엄, 하이, 베리 하이.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백그라운드와 라이트, 이 배경과 라이트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 솔리드 컬러는 배경색을 여기서 솔리드 컬러에서 바꿔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리 저번에 렌더링을 해봤기 때문에 이 색깔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트랜스페어런트 같은 경우는 이 배경을 완전히 날려줍니다. 배경을 완전히 날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일단은 한번 렌더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디엄으로 놔두시고요. 솔리드 컬러의 컬러 색깔은 그냥 이 색깔로 놓고,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 빌딩과 메카닉으로 나눠져 있는데 빌딩으로 놓고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이 메카닉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어둡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용을 하지 않거든요. 자, 빌딩으로 놓고 일단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조명을, 햇빛을 어디서 비춰줄 것인지 를 묻는 건데, 레프트 프론트 같은 경우는 이쪽 왼쪽 앞에서 빛을 비춰주는 거고, 라이트 프론트는 여기겠죠. 그 다음에 레프트 리어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그 다음에 라이트 리어 같은 경우는 오른쪽 뒤쪽에서 비춰주는 게 바로 라이트 리어입니다. 저는 주로 레프트 리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쪽에서 빛을 비춰주는 걸로 설정을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이 디바이스가 있는데, 이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 렌더링을 할 때 CPU로 할 거냐 GPU로 할 거냐 뭘로 할 건지 묻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하실 때는 무조건 GPU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그래픽 카드가 GT1030이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CPU로 렌더링을 했을 때보다 GPU로 렌더링을 했을 때 시간이 조금 더 단축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게이밍을 할 정도로 좋은 그래픽 카드를 갖고 계시면 무조건 GPU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간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할 수 있거든요. 자, 넘어가서 여기는 카메라를 셋업을 해주는 곳인데요. 요 같은 경우는 카메라의 각도, 어느 각도에서 비춰서 렌더링을 해줄 것인가. 그냥 이걸 만질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여기 화면에서 이렇게 오른쪽 버튼을 눌러준 상태에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저는 이걸 손대지 않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터리얼 이펙트, 요 브릭들의 효과를 주는 건데, 이 스터드 로고, 이 스터드 위에, 이 조그마한 스터드 위에 레고 로고를 표현해 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요거를 해주시면은 조금 시간은 더 걸리지만 있어 보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ON으로 놓고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요 밑에 거는 그냥 손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 사이즈 보시면 여기 이미지 사이즈를 뭐 커스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 사이즈를 여기서 입력을 해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프리셋으로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아래로 눌러보시면 이렇게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사진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하지만 좋은 퀄리티를 원하신다면 요 최대한 아래쪽에 놓으시고, 저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1280 곱하기 720 요 HD 화질로 그냥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이 다이얼로그를 렌더링을 시작하면은 끌 것인가, 요거를 묻는 거고요. 자, 저는 그냥 체크 안 하고, 그 다음에 포맷은 JPG로 할 것인가 PNG로 할 것인가 파일 형식을 지정해 줄 수가 있고, 저는 JPG로 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렌더를 눌러주시면 렌더링이 이렇게 파일 이름을 지정해 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렌더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포토리얼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자,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지금 미디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낮은 화질로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기다려 주시면 되는데, 저는 요 세팅으로 해서 미리 렌더링을 해놨습니다. 자, 요건데요. 아무래도 미디엄이다 보니까 이 레고와 배경색 사이에 색 번짐이 생기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지금은 미디엄으로 세팅을 해서 렌더링을 한 거고요. 하이, 베리 하이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서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이 보면은 솔리드 포토리얼 미디엄으로 한 거고요. 오른쪽이 베리 하이로 렌더링 한 겁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화면상으로 보시니까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은 색 번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포토리얼 미디엄에서는 있었는데, 이 베리 하이에서는 이 색 번짐이라는 게 사라졌고 훨씬 더 선명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트랜스페어런트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뒷배경을 다 날려주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은 이 배경이 사라진 거를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그냥 렌더를 해주게 되면, 여기 JPG로 렌더를 해줬을 때는 이 배경이 그냥 까맣게 돼서 그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그 결과물을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뒷배경이 까맣게 되죠. JPG로 했을 때는요. 근데 이거를 여기를 포맷을 PNG로 바꾸고, PNG로 바꾸면 여기가 아예, 그러니까 아예 배경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사체 하나만 렌더링이 되는 거고 이 뒷배경은 아예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만 따로 떼어다가 다른 배경사진이나 이런 데 삽입할 수가 있는 거죠. 더 깔끔하게요. 자,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요걸로도 한번 렌더링을 한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뒤에 배경이 완전히 날아가서 요 구조물 자체만 렌더링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빌딩, 여기 보시면은 여기 라이트에 빌딩 있죠? 이 빌딩을 메카닉으로 바꿔주면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왼쪽은 포토리얼 베리아이 솔리드 빌딩으로 한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포토리얼 베리아이 솔리드 메카닉으로 렌더링 한 겁니다. 자, 차이가 보이시나요? 뭔가 좀 어둡게 표현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빌딩을 주로 이용하는 편이고요.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끔 선택해서 렌더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포토리얼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포브레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브레이가 뭐냐면 빛을 따라가며 대상을 그리는 레이 트레이싱 기법의 일종인데요. 이 포브레이 같은 경우는 약간 이 포토리얼보다 플랫하게 작업을 해줍니다. 자, 로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렌더링 퀄리티를 로우, 미디엄, 하이,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고품질의 퀄리티가 나오는 거고요. 이 로우, 미디엄, 하이는 요것들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커스텀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마음대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스터드 로고는 필요 없어 하시면 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섀도우 퀄리티, 그림자 퀄리티를 나는 최고로 놓고 싶어. 그러면 하이로 놔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대한 다 해놓고요. 이 정도로 해놓고 플로어 온리, 바닥이죠. 이 바닥의 색깔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포토리얼처럼 이 포토리얼은 배경색이었죠. 여기는 바닥의 색깔인데 이 바닥의 색깔을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색깔 그대로 놔두고요. 이 트랜스페어런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이 뒷배경을 날려주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은 JPG로 만약에 뽑으면은 이 트랜스페어런트가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배경이 날아가지 않고 이 상태로 그냥 렌더링을 해버리더라고요. 플로우 온리로. 제 생각에는 이거는 JPG로 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역시 트랜스페어런트를 할 때는 PNG로 바꿔주시는 게 낫습니다. 역시 이 포브레이도 마찬가지로 조명을 빛의 방향을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뭐 이렇게 눌러보면 어디서 빛이 비칠 것인가 알 수 있죠. 본인이 원하시는 빛의 방향을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이쪽에서 레프트백에서 빛이 비치는 걸로 지정을 해주고요. 자, 이거는 뭐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조금 고퀄로 한번 뽑아 볼게요. 풀 HD 화질로 뽑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맷은 이대로 놔두고요. 이 상태에서 렌더를 한번 해보면 이게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금방 렌더링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약간 플랫하게 렌더링이 되는 거죠. 시간도 훨씬 덜 잡아먹고요. 포토리얼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포토리얼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데 느낌이 오시나요? 이거는 좀 더 사진 같은 느낌이고 이 포브레인은 약간 좀 인위적인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기호에 맞게끔 두 개를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트랜스페어런트로 한번 해볼까요? 역시 이거는 그러면은 PNG로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뒷배경이 날아가도록 렌더링을 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뒤에 배경이 완전 날아가면서 렌더링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포브레이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가 보군요. 자, 이 애니메이션이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건데요. 일단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프레임 레이트는 초당 몇 프레임을 찍을 건지 이게 프레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퀄리티는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그 움직임 있죠. 그 애니메이션의 움직임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요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딱딱딱딱 이렇게 끊기게 됩니다.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24프레임으로 해도 뭐 딱 보기에는 사람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실 수가 없을 거예요. 24프레임으로 놓고 토탈 듀레이션은 5초로 놓겠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5초가 걸린다는 얘기죠. 이펙트를 보자면 먼저 빌딩 시퀀스 이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과정 하나하나를 보여줄 거다. 그걸 ON으로 놓고요. 스텝은 오토 제너레이트로 하면은 이 구조물을 임의적으로 이 프로그램 내에서 이 프로그램 마음대로 그냥 쌓아줍니다. 그리고 유저 디파인 같은 경우는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이 구조물을 쌓을 때 다 스텝을 나눠줬다 그랬죠. 이 스텝을 나눠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유저 디파인드를 놓으시고 만약에 이거를 한 스텝으로 쌓아버리면 요게 애니메이션이 생성되지 않아요. 요 24프레임 그러니까 24 곱하기 5면은 총 120장을 그냥 요 한 장 요 상태 한 장의 사진으로만 120장을 채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죠. 이렇게 스텝을 단계별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차례대로 쌓는 거를 애니메이션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오토 제너레이티드로 해놓고 브릭 폴링 이펙트, 폴링 다운 이펙트. 브릭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냐 일단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볼브 회전시킬 것이냐 회전시키면서 쌓을 것이냐 애니메이션으로 쌓을 것이냐 일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렌더 퀄리티는 미디엄으로 해놓고요. 이게 하이, 베리 하이로 갈수록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미디엄으로 해놓고 제가 렌더링을 했을 때도 거의 1시간 20분 정도 걸렸으니까요. 뒤로 가면 뭐 3시간, 4시간 금방 가겠죠. 자, 백그라운드 컬러 손대지 않고요. 라이트도 그대로 좀 전에 했던 레프트 프론트, 레프트 리어로 바꿔주겠습니다. 뒤쪽에서 비추는 걸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다른 건 손대지 않겠습니다. 역시 렌더 유징은 무조건 GPU를 사용해 주시고요. 자, 레고 스터드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없애겠습니다, 그냥.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포맷도 GIF로 해주고 렌더링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렌더링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한 1시간 반 정도는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작업해 놓은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렌더링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생성이 됩니다. 이게 쌓아주는 게 좀 전에 이 오토 제너레이트로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적으로,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쌓아주는 거고요. 이 오토 제너레이트가 아니라 유저 디파인으로 해주면 제가 스텝을 나눠줬다 그랬죠. 이 스텝을 나눠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유저 디파인으로 해주시면 브릭을 하나하나 쌓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스텝을 다 나눠줬을 때는 이런 식으로 브릭을 하나하나 쌓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설정을 브릭 폴링 다운 이펙트를 클릭을 해주시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위에서 브릭들이 하나하나 내려가면서 쌓이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리볼브를 켜주시면 이게 스피드는 한 번 돌 때 2.5초 걸린다. 그러면은 토탈 듀레이션이 5초니까 이 전체 5초 동안에 2번 돌겠죠. 한 바퀴 도는데 2.5초가 걸리기 때문에 이 5초 동안에는 2번이 돌 겁니다. 로테이션 디렉션은 클록와이즈, 이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될 겁니다. 자, 결과물을 보시죠. 이런 식으로 구조물이 돌면서 브릭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쌓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렌더링에 관해서는 사람마다 다 기호가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바꿔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는 걸 찾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스튜디오 2.0에 대한 강의는 이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는 개인 창작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